안녕하십니까. 경인방송 대표이사 이기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저마다 몸과 마음이 분주한 시기입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방송 또한 민선 8기 인천시의 그랜드 비전인 세계 초인류 도시로 한 발 다가가기 위한 해양항만 발전 대토론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준비한 개사는 지금 나누어드린 책자 제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생략을 해드리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해양항만 발전 토론회가 국가적으로도 또 인천시로도 매우 의미 있는 준비 작업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신 패널 분들을 비롯해서 토론회 준비로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눈이 부시게 빛을 발하게 될 백령도와 대청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은 앞으로도 인천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동반자가 되어 해양항만 뉴스센터를 비롯한 방송 프로그램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과 이익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사업을 주제로 해양항만 발전 대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 발제자, 패널분들께선 활발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토론회의 자장이신 인천섬유산연구소의 김기룡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해양항만 발전 대토론회 자장을 맡은 인천섬유산연구소 김기룡입니다. 인천은 인천항을 중심으로 서해권 제1의 물류, 해양, 항만 도시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초인류 도시 민선 8기 인천시가 제시한 그랜드 비전답게 글로벌 해양 도시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68개의 섬이 있어 미래 해양 관광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백령대청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속 가능한 세계 관광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즉 백령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 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인천의 미래 성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주신 전문가 분들께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토론에 참석하실 패널분들 한 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왼쪽부터 이제 순서대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 우미한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옹진군 환경녹지과 김연주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저 멀리 대전 오셨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정찬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재능대학 산학협력당 신창환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자리에 앉은 순서대로
우미향 과장님으로부터 차례대로 토론자들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및 지정 패널의 발표는 각각 10분씩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약 20분가량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방송 해양항만 뉴스센터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한 주제 발표는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 우미향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은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장 우미향입니다. 2019년 7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5년이 지난 현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령대청 지역은 서해 채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고유한 지질학적 특성과 독특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은 단순히 지질유산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질공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48개국 213개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한탄강, 전북 서해안 등 5개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 2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11월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백령대청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0억 년 전 신원생대의 퇴적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흔적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백령대청 지역이 지구 역사의 생물 진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지질 명소로는 백령도의 두무진, 용틀림 바위, 진촌리 현무암, 대청도의 서풍바지, 검은낭, 소청도의 분바위와 월뒤 등 10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백령도의 두무지는 국가명승 제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곳 해수욕장은 천연 비행장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입니다. 또한 콩돌 해안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이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적 가치도 높음을 보여줍니다. 대청도는 거대한 귀암 절벽으로 최고의 경관을 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가진 서풍바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산태형 해안사고인 옥죽동 해안사고 등 다양하고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지질 명소들이 있으며 소청도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볼 수 있는 분바위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큰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째, 지질학적 보전 측면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보전 의식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지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인지도 향상으로 세계적 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시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질학적 가치 규명을 위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의 균형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인천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 행사를 매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본 행사는 지질 명소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지질공원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백령도의 주요 지질 명소인 두무진과 사고태변 등을 방문하고 점박이 물범 관찰 등 생태 체험도 함께 진행됩니다. 더불어 인천시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 고려고속회리와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호 파트너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은 관광 기반 시설 건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 구축이 인증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인천시와 옹진구는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40억 원을 투입하여 대청면에 백령대청 지질공원 센터를, 백령면에는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지질, 생태와 역사 문화 자원을 전시하고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의 관광 자원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백령대청 지역의 탐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질 명소에는 지질공원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농여 해변과 서풍바지 일원에 포토스팟, 전망 데크 등이 2023년에 조성되었으며 관광객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도로 표지판, 지질 명소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백령도 두무진에는 데크 계단 정비와 진입광장 조성 등 2024년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은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2023년에만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백령대청 지역을 방문했으며 이는 지질공원 지정과 관련 시설 확충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은 관광 기반시설 건립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접근성 부족입니다. 육지에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여객선을 타야 하며 기상 여건에 따라 선박이 결항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백령공항 건설, 대형 선박 건조 등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우리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질유산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백령대청 수총도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백령대청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천광역시 해양환경과 우미향 과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영 의원님께서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시의원 신영입니다. 토론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 지질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이 자장이신 김기룡 박사님께서 지질을 연구하시면서 많은 민간 조직들에게 현장 학습을 시켜오셨죠. 네. 옹진군의 백령대청 소청에 국가지질공원으로서 보물을 빛나게 해주시는데 김기룡 박사님이 공이 크시다고 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국가지질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및 옹진군의 그 공무원들의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서 옹진군의 문경복 군수님께 김기룡 박사님을 강사로 써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기꺼이 아주 흔쾌히 또 받아주셔서 전 직원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에게 그 지질의 그 가치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셔서
조금 더 인천시도 노력해 왔지만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인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인천시 의회에서 선발전 연구회에서 1년 동안 그 지질 연구회를 통해서 시의원들 10명이 넘는 시의원들에게 그 지질공원 현장 체험을 통해서 우리 보물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을 한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 지역의 자연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회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질공원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질공원이 왜 중요한지, 우리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민께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워크숍이라든가 강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열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두무진 해안 절벽이라든가 감남함, 대청도의 나이테바위, 소청도의 분바위 같은 지질 명소의 가치를 알게 되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보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국내외로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홍보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백령도의 사고 천연 비행장, 대청도의 나이테바위 같은 명소를 알린다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생태 관광 개발입니다. 관광객들이 단순히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오 트레일과 지오 빌리지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지오 트레일은 두무진 해안 절벽이나 감남함, 포획, 현무암 같은 지질 명소를 전문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며 자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지오 빌리지는 관광객과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체험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는 콩돌 모양 초콜릿을 만들고, 대청도에서는 다시마 비누, 또 소청도에서는 화석 교실을 운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또 주민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지역 굿즈 개발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특산품 자원이 많습니다. 두무진 바위 모양 초콜릿, 백령도의 백고구마 머핀, 대청도의 다시마 비누 같은 상품은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도 좋고 지역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홍보하면 지역 매력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지질공원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바다 학교라는 걸 운영해서 한 번에 한 300명씩 그 바다 체험을 하고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했는데, 지역 교육청이라든가 지역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 자연유산을 체험하고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두무진 해안에서 지구의 역사를 배우고 대청도의 나이테바위를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면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질공원 관리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관광 수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모델을 도입한다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자연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관광객은 늘어나며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변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님의 토론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환경녹지과 김연주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옹진군청 환경녹지과장 김현주입니다. 오늘 해양항만 발전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과 지역 파트너 등과 협력한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지역 사회와의 그 파트너십을 통해 지질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질 경관을 보호하며 지역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지질 해설사, 협력단체, 지오스쿨, 지질공원 협의체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사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및 국가 지질공원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지역 파트너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 주민과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령대청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질공원 해설사들은 지질 전문 교육을 이수 후에 탐방객 및 주민 대상으로 지질공원 해설을 제공하고 탐방 지원, 지역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지질 명소 보전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명의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그 지질공원 한마당 그 해설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백령도 전박이 물범 생태관광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백령도의 생태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민단체인데요. 백령 전박이 물범 집단 서식지가 있는 한이해변과 진촌리 마을이 2021년 5월 27일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구성이 되었으며 백령도에 서식하는 전박이 물범과 지역 생태 자원을 보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생태 관광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 역량 강화든지 생태 자원을 조사를 하고 생태 마을 역사 문화를 조사, 생태 마을 관리, 해양 환경 정화 활동 등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 서천에서 개최된 생태관광 한마당 행사에서 백령 생태관광과 백령대청 그 지질공원을 홍보하며 백령대청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널리 전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백령도 토속음식 시연회를 개최하여 백령도 토속음식을 탐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태관광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관광객과 토속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환경보호와 청결 유지를 위해 클린업 데이를 매월 2회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인해 이뤄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상업지역, 관광지 등 청소 취약지와 선착장, 공안지, 주요 도로변 방치 쓰레기를 정비하고 옹진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111회의 클린업 데이를 실시하였고 주민과 기관 등 12,000여 명에 참여하여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 중인 클린업 데이는 단순한 청소 활동을 넘어 지역 환경 보호와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종합적인 환경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오 파트너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오 파트너는 현지 음식점, 숙박업소, 여행사, 특산품 판매점 등 지질공원 협력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백령대청 지질공원의 브랜드를 이용으로 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백령대청 지질공원을 주제로 한 기념품 및 특산품과 지역 상품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백령대청 지질공원은 총 29개의 지오 파트너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질공원 활동에 참여하여 지오 파트너의 지질공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공동 홍보 행사라든지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또 지질공원 탐방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백령대청 지질 생태, 역사, 문화 거점 시설 마련을 위해 대청면에는 백령대청 지질공원 센터를, 백령면에는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백령공항을 건설 추진하고 서해 최북단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인천에서 백령항로 대형 카페리 여객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아이바다 패스 시행으로 도서민과 인천 시민은 1,500원으로 1박 이상 체류하는 타 시도민은 운임의 30% 여객선을 이용하게 되어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천혜 자원을 이용한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해 백령도의 경관과 안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평화 둘레길 40km 단기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제주도 올레길을 버금가는 관광 명소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령도 구 용기포항에 아트센터와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사고태변에 방문객을 위한 여행자 센터와 소공원을 조성, 그리고 심청각 인근 보훈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식당, 숙박업소 등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특산물과 먹거리 개발을 위해 내년 백령 전통 장류 생산이 시작되고 옹진 브랜드 쌀로 만든 빵을 개발하여 가게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개량 사업과 마을 경관 개선 사업, 해수 담소화 시설 설치, 공공하수도 설치 등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 주민과 지오 파트너의 협력 방안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오 파트너,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질공원의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질공원 정책에 반영을 하고 지오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 소득사업 발굴을 하며 지질관광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질 교육을 실시하고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이 높이고 나아가 지질 해설사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질관광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백령대청 지역의 지질, 자연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치의 인식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주 과장님 토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정찬 박사십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정찬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소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한 25년 전쯤에 백령도를 조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별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당시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미상 지층 연구라는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35살쯤 됐었고요. 막내였습니다. 제 위에 시니어 분들이 3분 계시고 바로 위에 한 3살 정도 형님이 계셨는데 모두 다 은퇴하고 저는 그 당시 시니어 분들보다 더 많은 나이를 내서 내년쯤 이제 은퇴를 예정해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당시 이제 비교해 보면 참 지질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일 때문에 백령도에 그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천의 퇴적층이 있다는 거를 그 당시에 밝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한 20년도 흘러가지고 아마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그 공식적인 지질 도폭을 2020년경에 완성하고 거기서 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백령도의 지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그러한 저희 그 자체적인 학계의 자체적인나
학원 혹은 연구원에서의 자체적인 활동 이외에도 또 인천광역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최근에 이 백령 대청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요성이라는 거 해보니까 이미 큰 꼭지는 저기 백령 대청 지질공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국내 북중국 대비 지역 중 유일한 신농산대 퇴자감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신농산대 약 10억 년 전에 퇴적 환경과 퇴적 시스템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초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대청도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9억 4천만 년 내지 8억 9천만 년 전에 동북아시아 거대 화성암체의 규명에 필요한 각종 지구화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구 멘틀 내부의 비밀을 밝혀준 포해감이 이제 진촌리의 현무암의 그 지놀리스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연구가 진행돼서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요구하는 지질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발전 방향이고 하니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고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도도 했지만 2020년 들어서 인천광역시 지원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학술 연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에 2편 혹은 3편의 에세이 논문이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질공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 지질 관련 학술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인증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이나 재인증 과정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학술 연구나 새로운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일단 인증이 된 다음에 또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또 한 가지 백령 대청 지질공원은 큰 땅의 일부분입니다. 그 중간 부분 큰 땅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황해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큰 본류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쪽을 이해하기 위해 그 큰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작은 백령 대청 지역에서 주는 정보가 그 큰 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K 지질학자들이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들을 내용은 이거는 제가 한번 그냥 제가 또 하기 전에 교육센터 센터장으로 하다가 지금 보직 발령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 현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백령 대청 지역은 국내 유일의 중원생대 내지는 신형대 암석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비교적 좁은 지역 내에 요 세 개 굉장히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 모두 나타납니다. 퇴적암의 종류도 보통 다른 지역 가면 경상도 전체가 사암 위주로 돼 있거나 그렇거든요. 태백 근처 가면 석탄하고 석회암밖에 없는데 여기는 퇴적암조차도 사암, 셰일, 석회암 이런 것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적색층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제4기 퇴적층인 사구나 현생 해변 퇴적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이렇게 다양히 나타나는 것은 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화성암의 경우에도 휘록이라는 관이밤이 있고 화산암이 있습니다. 화산암에는 또 멘틀에서 뜯겨져 올라온 지하 멘틀 포해감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가 보면은 원래 해안가가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암석을 관찰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두무진 보시다시피 모든 지친 것들이 잘 보이고 거기에 나타나는 습곡 단층 혹은 빗방울 자국 같은 1차 퇴적 구조가 너무 잘 보입니다. 약간 학부 수준이나 고등학생 혹은 대학원 수준의 사람들의 예비 지질 전문가들을 교육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대로 이제 지금 원래 이러한 지질교육의 메카는 강원도 태백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태백 지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태백나 영월 지역을 원래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못지않게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보면 이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접근성, 액세시빌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숙소 문제, 어코모데이션도 조금 좀 이런 거를 이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좋은 수준의 유스 호스텔 같은 것도 좀 있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그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이런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그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질 유산에 대한 연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은 자연 경관이 수려한, 그래서 우리도 두무진이 자연 경관이 수려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내세우고 있고 굉장히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다른 지질 유산에 비해서 조금 그 돼 있긴 하지만 그 형성 과정 중에서 풍화 침식은 되지만 월해 퇴적 당시에 퇴적 환경 같은 것을 좀 연구하다가 저희도 말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은 이렇게 좀 특수한 거, 좀 작은 거에서 논문을 쓰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아까 얘기한 그 여러 가지 논문은 쓸 수가 있는데 두무진 같은 경우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거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가서 투입이 돼서 한 5년 1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 선수로 내세울 수 있는 두무진이라든가 아까 용트린 바위 같은 곳에 대한 좀 체계적인 연구가 장기적인 연구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면 앞으로도 인증이나 재인증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뭐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거는 아까 그 신영희 의원을 빌어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오트레일 개발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그 세 개의 덤에서 각각 그 가까운 거를 연결해 놓는 식으로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주제가 있는 것으로 좀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여기 했듯이 경관을 주제로 한 여행용 지오트레일 한번 구성해 본다든가, 그다음에 혹은 지질 유산을 기후변화 환경보호 주제로 한 지오트레일을 갖다 구성해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 혹은 10억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뭐 이런 트레일로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하나는 그냥 하다가 했는데 하나는 그 하다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 아마 백령도 지역은 선라이즈보다는 선셋 일몰 과정에 멋있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데에다가 레스토랑 지어서 다른 지질공원 보면 거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별것도 아닌데 하여튼 손님들이 많이 끌어모으고 명소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몰이 좋은 지역을 개발을 하고 가급적이면 또 홍보해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도 그쪽에서 좀 찍게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지질 명소면 더 좋겠고 아니면 또 아닌 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 지역을 알리고 홍보를 하는 것이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그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란자니 롬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지질은 다릅니다. 거기는 화산섬인데 거기가 굉장히 조그만 섬 2개로 이루어진 거라서 저희랑 되게 비슷하고요. 저도 거의 그를 4년 전인가 6년 전에 가봤는데 발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하여튼 30분밖에 안 되는데 또 비행기를 타고 란자니까지 롬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아마 경비행기를 탔던 거로 기억하는데 아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작은 면적도 굉장히 작고 뭐 하니까 그런 작은 지역이면서 2개가 떨어지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두 섬 사이에 그 트레일 같은 거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또 혹시라도 놓치셨으면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찬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창한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지원팀장 신창환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도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주는 광주에 있었어요. 제 학생들 창업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밥 사주고 뭐 정산하고 뭐 물품도 공급해주고 뭐 땀 뻘뻘 흘리고 이제 서울
이죠? 예,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예, 곧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단장님 전화가 와서 토론회 참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듣기로 자리만 지키면 된대.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방청객을 하라는 의미인가 싶어서 이사님 갑자기 백령대청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주제를 써봐라. 예, 그래가지고 눈이 띠용 했는데요. 그 5분 자장님 포함해서 5분은 다 전문 연가시라 자기 영역에서 정말 깊이 있는 발제를 하실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지역 강제를 활성화시킬 때 저희 재능대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작하면서 저도 백령 대청 지역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과 그다음 남북 대치 관계로 굉장히 아직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몇 군데 남지 않은 자연 상태의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이 닿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지역입니다. 또 백령권 섬은 10억 년 전에 퇴적된 상원 누춘군 보시 유일한 곳으로 2019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바도 있다고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청정 지역의 특산물을 좀 조사를 했는데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는 대표적으로 까나리 액젓, 약숙, 미역, 다시마, 백고구마 등이 있어요. 백령도 까나리 액젓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감칠맛이 굉장히 탁월하고 약숙도 위장병이 굉장히 좋고 특히 자연산 돌미역과 다시마는 특히 야들야들 식감이 특색으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백고구마는 굉장히 단맛이 진하고요. 또 메밀 등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대청도 쪽은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홍어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고 하고요. 좀 전남 흑산도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청도 쪽에서 많이 잡힌다고 하고요. 제가 볼 때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니까 이 홍어들이 다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서는 주로 삭혀서 먹는데 대청도 주민분들께서는 회로 먹거나 또 말려서 탕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또 소청도 쪽은 홍합, 우럭, 해삼, 전복 등이 어획되는데 특히 홍합이 또 크기가 그렇게 크고 속살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특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이제 저희가 좀 학과 교수님들하고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백령권에 생산되는 특산물 자체는 주민의 수를 감안하면 섬 자체 소비만으로는 유의미한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옹진군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24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약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특산물 자체를 파는 것보다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화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옹진군 자체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외부의 기술적 지원 및 판로 개척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재능대학교의 호텔 외식 조리과는 2006년에 신설됐는데요. 벌써 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기술력과 다양한 상품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옹진군에 최적합한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 권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전 권역이 좀 골고루 들어가겠는데요. 포천, 연천, 철원 가면 인삼, 율무, 오대쌀 등을 해가지고 막걸리, 디저트 그리고 주먹 도끼빵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주먹 도끼빵은 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네, 됐고 강원권을 가보니까 감자 메밀이 있잖아요. 해서 감자빵, 석탄빵, 연탄빵 똑같이 생겼습니다. 특히 감자빵은 좀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제 지명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창 부안에 가보니까 복분자 유명하잖아요. 수박, 장어, 백합, 쌀 등을 활용해가지고 복분자주 수박빵, 오디빵입니다. 특히 수박빵은 보시면 진짜 수박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봤고 또 경상권 쪽을 가보니까 아무래도 해산물, 체리, 대게, 송이버섯 등이 유명하다 보니 빵과 초콜릿, 대게빵 보시면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대게랑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가보니까 제주는 정말 특산물과 상품 계획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감귤부터 말고기까지 진짜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는데 특히 진짜 제주권은 사진을 보시면 용머리 해안이든 성산 일출봉이든 주상절리든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딱 빵만 봐도 이 음식만 봐도 이 지역의 명소가 연상될 만큼 똑같이 만드셔가지고 제가 이번 조사하면서 조금 깜짝 놀란 바 있습니다. 재능대학교의 지역 특산물 개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시 동구청 의뢰로 2021년, 2022년 사업을 수행해서 동구의 자체 브랜드 빵인 동브레를 출시했습니다. 야구공 빵이 있는데요. 동구의 유명한
그 야구 선수로 유현진 선수가 있습니다. LA 다저스에서 활약하고 지금 하나에 와 있는데요. 그 유현진 선수를 모티브로 해서 야구공빵 만들었고 기타 5개 빵을 만들어서 동브레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지역 빵집 5곳에서 절찬리에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옹진군과 관계를 맺은 게 원일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을 수탁을 했어요. 옹진군 협력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 5월부터는 옹진군 브랜드의 쌀빵 개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카리 쌀, 백령도의 다시마 소금, 덕적도 버섯과 연평도 단호박을 활용해서 쌀빵을 개발했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내 5개 베이커리 업체에 기술 이전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재능대학교 호텔 조직 외식 조리과가 그래 백령도의 그 특산품들을 가지고 올해 교육부 주최 2024 산학협력 엑스포가 있었는데 백령도 다시마의 가치를 더하다. 참 그 주제 잘 뽑았습니다. 백령도 다시마를 활용한 다시마 페스토와 다시마 버터 등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 상품을 전시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맛도 보시고 칭찬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수 부스 운영상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옹진군 측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캡스톤 디자인 우리 전문대 학생들은 그 작품 전시회를 마지막에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 전시회에서 백령도 다시마부터 백고구마까지 활용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창의적인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고요. 특히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옹진 약숙을 모티브로 한 디저트도 만들고 캐릭터 키링 스티커까지 만들고 전시해서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또 학과 교수님들께서 동아리를 만드셨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백령도 돌다시마를 활용해 가지고 라이스 페이퍼도 만들고 스낵도 만드셔서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옹진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쑥과 포도를 활용한 설기 키트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만들어 보라 했고 오감 만족 교육을 성공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초고령화 사회도 도래하고 성인병도 확산되고 지구 온난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공인받은 제품은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많이 팔려요. 요즘은 그렇게 또 소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 재능대학교에서 필요한 그 개발한 백령 대천 특산물들은 아직은 프로토타입인 시제품입니다. 품질을 안정시키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현재 옹진군과 협의 중인데요. 쌀빵 패키지 개발 연구 사업의 후속 사업을 좀 조속히 확정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판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역에 팔아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를 위한 판매망 및 홍보 채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옹진군 및 인천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과제들 달성을 위해서 재능대학교에서는 그 인천시와 재능대 그리고 3개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특산품 생산, 브랜드와 확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고 인천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전국에 한 번 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작할 예정인 인천형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아이라이즈 사업이 있습니다. 참여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문제 해결형 선도 프로젝트로 옹진군 특산물 제품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해서 본격적인 지자체 상생 및 옹진 군민의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한 재능대 산하협력단 팀장님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해양항만뉴스센터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해양항만 발전 대토론회 백령 대청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 사업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분의 발표를 모두 잘 들었습니다. 5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 20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요. 또 다른 토론자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질문씩 또 제가 또 여러 원고도 주셨고 지금 발표하는 걸 듣고서도 제가 또 여쭤볼 말씀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간략하게 대답하는 걸로 해서 효율적인 시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하실 예, 신정희 의원님? 그 옹진군에서 그러니까 백령대청 지질공원 센터를 시에서 추진하신다고 그랬고 네네. 저도 소천에 가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근데 백령 생태관광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제 이거의 중심은 물범이 중심인데 네.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연계하겠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로는 그 생태관광센터는 물범이 주류이기 때문에 지질 해설사하고 어떻게 그 연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생태관광센터 안에 해설사를 위한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설사의 그 안내소는 지금 백령대청 소청에서 12개소가 안내소는 있지만 그 해설사끼리의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그게 이제 건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착수를 했고요. 꼭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래서 반영이 네네.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백령 가면은 지질 공원만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의 자연 문화 유산 같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건데 꼭 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네. 한 가지 이제 내가 시의 과장님한테도 요구했지만은 대청도 현장을 갔더니 나이트 바이 그 현장에 가서 설명하는 건 괜찮은데 막 39도 40도 되는데 그 30 거의 다 한두 명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집단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도 맞을 수가 있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어떻게 공간이 없어서 그 광란도 같으면은 팔각정이 있어서 가능한데 그런데도 어떤 공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옹진군하고 연계해서 그걸 좀 개선해 줄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주민의 요구 사항입니다. 네, 우선 말씀 감사드리고요. 농협 쪽은 해변 쪽이라 사실 군사보호 지역으로 전부 지정이 된 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쪽 네네. 거기다 해라는 건 아니고 예. 그거는 뭐 바람에 쓰러질 수 있고 그렇죠. 물 들어오고 나갈 때 또 훼손될 예. 염려가 있어서 예. 지금 그 해설사들이 주둔해 있는 뒤 그 주차장에라도 안내소 주차장. 책이라도, 네네, 그 부분 저희가 옹진군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네, 말씀드리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백령도 같으면은 렌트카도 있고 굉장히 교통수단이 좀 다른 데보다는 다양한데 대청도나 소청도인 경우에는 그 분바이 같은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개선 요구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의원으로서 세계제주공원 홍보에 그 행안위 소속인 홍보 파트에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생태 관광 연계해서 제가 그냥 코멘트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 랑카이 세계 지질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한번 가보고 올해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생태 지질이 아니라 생태입니다. 저 지질학도 나왔지만 거기 생태 그 마스코트로 독수리가 있습니다. 근데 12년 전에 가서 독수리를 본다고 했는데 독수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독수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지나간데도 그냥 그렇게 돼 있었는데 12년 그때는 세계 지질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립지질공원 정도 됐었고요. 이번에 갔는데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그 모터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하니까 독수리 한 10마리 정도가 내려와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을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 무슨 파블레프의 개처럼 그 뭔가를 하는 것처럼 그 물범 같은 것도 물범이 했는데 갔다가 물범이 다 그냥 어디 들어가서 자고 안 보이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상품부터 같이 잃어버리거든요.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하여튼 동물 조련학 행동학적인 것도 해서 계속해서 물건을 가출시키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생태적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훈련이나 어쨌든 먹이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아마 학습 효과를 하면 그렇게 좀 약간 좀 너무 또 인위적인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적시에 그런 거를 볼 수 있게 한 방안도 한번 마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중현 박사님 좋은 멘트, 좋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김현주 과장님 정말 현장에서 고생 제일 많으시네요, 그렇죠?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가 대청도에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다음 백령도에는 생태관광센터가 조성되고 있어요. 네. 내년도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건물은 이제 그 특성에 따라 잘 하겠지만 그 안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안쪽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걸 보고서 아 여기가 이런 것이 있네 하면서 아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도 듣지만 또 인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으셔야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이미 지어져 있는 지질 공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수한 사례들을 뽑아서 바로 우리 백령대청 지질 공원에 정말 맞는 걸로 이렇게 잘 믹싱을 시켜서 재탄생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문가 그룹의 자문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성하셔서 잘 진행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옹진군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이제 시에 인천시 지질공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체계적인 보존이라든지 관리 활용에 관한 자문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청한 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로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자연유산, 역사문화유산 좋은데 먹거리 그럼 맨날 1차 산업밖에 없어요. 좀 더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지역을 가면 꼭 기념품을 사고 싶은데 가져올 만한 기념품이 없어요. 또 먹으면서 어떤 거 아주 빵을 먹거나 먹으면서 정말 이런 거 정도는 하나 있으면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콩돌 해안을 가면 거기에 관리하신 분들이 이거 가져가면 막 집으면 안 돼요 그래. 가져가서 이 호주머니에 넣으면 이건 300만 원 벌금으로 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예전에 막걸리도 팔았어요. 하는 집도 있었어요. 좀 더 제발 막걸리만 파지 말고 거기서 콩돌 닮은 초콜릿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거기서 좀 사가지고 손자나 모든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것 같은지. 그다음에 이제 대청도 하면 대청도에 우리 인천의 기대종 식물이 있어요. 대청 부채가 있어요. 왜? 이파리 모양이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고 대청도에 처음 발견이 때문에 대청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인천에 지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청도 가면 대청 부채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고 그림이라도 보여주고 그건 때가 있으니까요. 7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피니까 그것도 오후 4시 피어서 10시에 지니까요. 그냥 일반 사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름철에 많은 피서기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가볍게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대청 부채 이걸 모티브로 하는 부채를 좀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심창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좋은 지오 굿즈 개발, 홍보, 판매 여러 가지 음식물, 특산물, 까나리부터 시작해 다시마 미역이라든지 홍합, 섭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정말 그런 아이디어를 그 주민들한테 두고 싶어도요. 연세들이 많아요. 섬에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이 없는 섬이란 특성을 감안해서 물론 인터넷 꼭 그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인터넷 줌이라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더 지역에서 좀 판매하거나 뭐를 할 수 있는 좋은 그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굿즈를 만드는 거는 저희도 많이 해봤고요.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종의 굿즈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굿즈를 개발할 때는 세 가지 단계가 클리어가 돼야 됩니다. 상징성, 차별성, 수익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익성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품을 기획할 때는 어떻게 팔 건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지. 그 부분 없이 상품만 개발해서는 잘못하면 재고만 쌓이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상징성과 차별성 두 가지라면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옹진군 주민분들께서 수도 매우 적고 대부분 중장년층 및 이제 고령층이세요. 이런 기획 및 수요처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발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재능대학교가 호텔 외식 조리과가 중심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 외 호텔 관광과 및 시각 디자인과 등 관련 학과가 더 있습니다. 또 저희가 연결된 가족 회사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사 협력을 통한 물론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시장 조사 및 상품 기획이 먼저 진행되면 충분히 말씀드린 그 대청 백령 지역에 많이 가질 수 있는 상징성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화된 거, 예, 그런 제품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게 되려면은 옹진구가 저희만의 노력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의 지원이 아까 제안드린 협의체를 포함해서 된다면 신속히 구성해서 관련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백령도 솔개 간척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백령공항이 건설된다면 현재는 여객선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의 그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청년층의 유입 및 방문도 늘어나서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차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차별화되고 상징적인 그 굿즈, 지오 굿즈를 푸드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재능대가 옹진군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미양 과장님한테 한 가지 네. 이제 질문할게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우리가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101가지가 있어요. 아마 물론 그 평가 지표를 다 보고서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우리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몇 점이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평균도 내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하점 저하된 거 아주 약한 부분이 5개만 되면도 이게 신청해도 리젝트가 돼요. 거절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가장 취약점으로 나온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개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셔요.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가 유네스코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지표는 사실은 뭐 점수를 매기는 뭐 지표라기보다는 그 자체 평가이기 때문에 뭐 100분율로 환산을 하면 나쁘지 않은 점수 80점 이상 정도는 된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취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네트워킹, 예를 들어서 세계 지질공원과의 그런 교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점수가 높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올 9월에 베트남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다른 국가들과 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요. 지오 트레일, 지오 푸드, 지오 파트너 오늘 토론회에 많이 등장한 단어인 것 같아요.
지오가 붙은 건 아마 지질공원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생경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지오 파트너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현주 과장님께서 제시해 줬던 자료를 제가 봤는데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 파트너 현황 이런 걸 봤더니 지오 기프트, 지오 액티비티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오 파트너스는 단어적인 의미로 지오 파크를 말하는 건데요. 지오 파크는 지질공원과 파트너 즉 협력 기관을 합성한 문자입니다. 그 백령대청 지질공원에 대한 협력하는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데 저희 협력 네트워크에는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학계, 뭐 교육기관, 교통 관련 공기업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오 파트너스에는 뭐 지오 액티비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오 빌리지, 지오 하우스, 뭐 지오 푸드 다양하게 있는데 옹진군은 인천시와 그 협력을 하면서 지난 24년 11월 7일 또 11월 26일 재능대학교와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 고려고속해리, 백령초등학교 관광회사와의 그 지오 파트너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오 파트너스 활동을 활발히 할 거고요. 이런 아직 지원 액티비티랑 빌리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협력을 해서 좀 보완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 이제 질문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요. 강조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강조하셨어요. 네. 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군 차원에서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몇 년 사이에 그 지질 해설사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정보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는데 일부 이제 그거는 지질 해설사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지역의 그 보물에 대한 긍지와 그런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회든지 교육 기회나 모일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씩 그 지질공원 그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그 보물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옹진군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잖아요. 해당화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시각적인 효과도 거두면서 그런 자료를 계속 싣고 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의 시정 홍보에 그 세계 지질공원에 관련된 사항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김기룡 박사님께서 저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 지질공원에 대해서 협조적이지 않았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 군수님을 비롯한 군 직원들에게 그 지질공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게 굉장히 적시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늘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진짜까지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이 혹시 질문, 우리 이제 과장님, 군청 과장님 계시고 실무하시는 이 군청에 과장님 계시니까 또 이제 뭐 어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있으십니까? 제가 코멘트. 좀 전에 네. 이제는 김현주 그 옹진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문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뭐 지질공원위원회도 있지만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지질공원 추진을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각 분야 역할을 맡은 기관 또는 우리 그 시청 내 부서들이 같이 협업체를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총 29개 기관 부서랑 TF를 구성 운영 중이고 저희가 수시로 어떤 그런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지질공원에 대해서 좀 전에 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질공원 센터라든가 또 생태관광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때 그 자문단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자문단에 그 지질 전문가도 물론 참여시켜 주시면 좋겠고 네네. 아까 저 김기동 박사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디자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 왜냐하면은 그 지금 공간을 2개의 큰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현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네, 질문 겸 그냥 확인 한번. 아까 좋은 영상 잘 봤는데요. 그게 마지막 버전인가요? 네, 최근 버전입니다.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심사위원한테 보내드릴 건가요? 보여드릴 아, 건가요? 저희가 좀 더 보완할 게 있으면은 내부적으로 자문단과 모여서 한번 제가 해보고. 보기에는 거기에 반드시 네, 영어 코멘터리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음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짜짜짜짠 네네네. 하면서 그거 안 들어가면 네. 안 보여지면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 네네. 거에는 네, 좀 예를 들면 조금만 예를 들면 몇백만 원 정도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 영상 달고 성우 섭외하고 특히 영어로요. 네.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거 한 가지 확인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것도 저희 자청인데 그 각 지질유산에 해설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설한 게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 전문가 믿지 마세요. 지질 전문가를 믿지 마시고 지질 전문가가 자료를 만든 걸 그다음에 요새 많이 뜨고 있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과학 전문가라든가 혹은 사이언스 일러스트레이터 굉장히 쉽게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작업을 주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하다 보면 또 팩트에서 조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게 이제 단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면 굉장히 또 그런 거 어려운 것도 그 잘 못 알아듣는 것, 특히 영어를 잘 못 알아들으면 심사위원단이 또 주로 이제 지질 파트 사람들은 이게 좀 코멘트가 좀 안 좋다라는 게 나오면 또 그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그 일반 시민들도 그 보시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질 전문가가 그 지질 현장에 상주에 있는 게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질 전문가가 시에서는 한 분이 계시고요. 옹진군에는 안 계셔요. 그래서 이것의 해결이 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상설직으로 있든 임시직으로 있든 간에 그 현장에 지질공원센터에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래도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미양 과장님께서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세계 지질공원 추진을 위해서 정말 이것 정도는 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의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전문가분들의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경청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각각 저희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뭐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장 평가와 서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유네스코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질 명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질 가치 규명도 하고 시설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을 더욱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민들께서도 우리 백령대청 지질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추진 사업을 주제로 한 해양항만 발전 대토론회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양도시 인천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백령대청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고유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를 간직한 보물섬을 발전시키려면 여러 한계점을 극복해야 하겠지만 또 많은 잠재력과 발전 방향이 있음을 엿본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 인천시가 제시한 초인류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세계 관광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 시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해양, 항공 그리고 섬을 아우르는 해양 거점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대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인방송한테 감사합니다.